자, 우선은 2차 방정식에서 서연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했어요. 뭐 해드릴까요? 매우 많은데. 네, 매우 많은데 뭐 매우 많은 걸 얘기하세요. 이 79쪽에 4번 있잖아요. 79쪽에 4번에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고요? 네.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만 1번은 1번, 5번 하나만이라 했는데 두 개요? 네, 또 81쪽에 10번. 81쪽에 10번. 네. 또 저 전에 것도 해도 돼요? 어? 전에 거 아직 몰라가지고 물어봐도 돼요? 아, 그건 이따가 따로 다른 애들 했으니까. 81쪽에 어. 17번. 82쪽에 17번? 네. 하고 21번. 21번. 이따가 설명도 어차피 끝나고 문제 푸는 시간 있으니까 태겸아 그때 따로 해줄게요. 92쪽에 2번. 어? 92쪽에 2번. 갑자기 90. 우선 네 먼저 얘기해야 돼. 갑자기 90이야. 자, 어디? 85쪽 1, 2, 3쪽에 뭐가 나와요? 80 몇 쪽? 5에 85에 85에 1, 2, 3쪽에 뭐가 나와요? 1, 2, 3 중에 뭐가 낫냐고요? 다 다른 문제인데요? 네. 네, 다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럼 됐고 또 규현이 90쪽이 뭐? 92쪽에 2번. 아, 2차 함수에서 92쪽에 92쪽에 2번? 네. 2번? 이건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을 못 쓰는 거 같은데? 다 봐도 될 거 같은데 얘는? 얘는 다 봐도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같아요. 네, 또 왜 세련 얘기 안 해요? 저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니 그 질문한 거 중에 아, 진짜 더 추가되는 게 없어요? 문제 네, 95쪽에 네. 5번. 95쪽에 4번 아니고 5번. 4번 아니면 5번은 뭐야? 둘 중에 하나. 그냥 둘 다 해요. 네. 어차피 태겸이도 다시 듣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됐죠. 뭐 이 정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건우가 와야 되는데 설명을 시작하려면 X. 자, 우선은 2차 방정식부터 태겸이 여기 풀어봤어요? 아니요. 풀진 않았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자, 뭐 얘는 그냥 계산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치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를 a라고 치환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래서 AA로 이렇게 쓰시고 인수분해 하니까 마이너스 5랑 1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x가 아니죠. a-5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이어서 a의 값이 하나 오고 a의 값이 하나 마이너스 1이고, 다시 x 플러스 1을 대입하시고, 그래서 x의 값이 3이고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치환은 하셨어요? 아니 그 틀렸어요. 이건 다 치환하는 문제예요. 4번은 공통인 거 다 보이죠? x 마이너스 이런 거를 다 치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거 안 보여도 전개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전개했는데 네. 전개는 다 네 방식으로 해줄까요? 뭐가 잘못된지 찾아야 돼요. 어차피 전개해도 나와. 원래 이 방식으로 하는 거지만. 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응. 플러스 4.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네, 공식을 외우셔야죠. 2개 곱하고 곱하기 2가 빠졌어요. 자, 이렇게 전개돼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네, 전개하셨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틀린 거 확인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같은 방식이죠. 네, 그래서 얘까지 풀고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A라고 치환하시면 3A 제곱 플러스 5A 에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3A랑 A로 인수분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되려면 뭐랑 해야 되냐? 3 안 되고 4 4랑 3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9가 얘가 마이너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9 빼기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가 되고요. 자, 그래서 쓰면 3a-4 곱하기 a 플러스 3은 0이어서 3a-4도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3분의 4고요. 얘는 a 플러스 3도 0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이제 대입하시면 x 플러스 3분의 1이 3분의 4여서 x가 1이고, x 플러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0.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규현이랑 세나는 이런 건 다 잘 되신다는 얘기죠? 오케이. 태겸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태겸이가 힘이 없으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는데? 엊그제 링거모자 갖고 그래서 네.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너 자주 이거는 아프냐? 그러랬대요. 태겸이도 자주 아파? 아니 저 자주 아프진 않는데 이번에 네. 근데 이번에도 왜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여기가? 몇 페이지였냐? 81페이지 10번. 뭐 얘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냥 다 전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전개하시면 좌변은, 근데 뭐 이런 거 틀린 거 보면 다 너 이거 빠졌을 것 같은데. 4x가 빠졌을 것 같은데. 너 지금 그러면 틀린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전개 잘못하는 거야. 네.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자,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는 x제곱 플러스 12여서 넘어가면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는 0이어서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인데 누가 봐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자, 짝수식을 써야 되겠죠. 지금 A가 1이고 B가 6이고 C가 1이야. 그래서 짝수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고, 자, 그러면 B 다시도 구해야 되니까 B 다시는 3이고, 자, 이제 대입하시면 A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B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답은 1번.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근데 좀 더 할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얘는 요게 있어서 다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었다면 3을 넘기고 제곱을 없앴을 거야. 근데 x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두근 A, B라고 할 때, 네, A가 B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만족하는 정도. 근해 공식 얘도 늘한 얘기입니다. 자, 근해 공식 바로 넣으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2니까 짝수니까 또 B-가 마이너스 2여서 이제 외워놨다면 바로 쓸게요. 부모는 1이고요. 분자는 2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하면 4고요.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얘가 A가 더 크대요. B보다. 그러니까 A는 2 플러스 루트인 거고 B는 2 마이너스 루트인 거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이 사이에 있는 정수잖아요. 얘가 몇 정도 되는지 확인해 하셔야죠. 루트 2가 1점 몇이죠? 그러니까 얘 빼면 0점 몇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1점 몇에서 이동한 거니까 3점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이 사이의 정수는 1, 2, 3입니다. 답은 3개. 이렇게 제곱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제 섞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21번. 자, 21번 요거는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못 하시죠? 네, 다른 분들도 이거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그냥 A-B 제곱하는 거. 응? 아 A-B 제곱? 네. 네, 맞아요. 근데 원래 그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아, 네, 되긴 해요. 네, 그렇게 해도 인수분해는 한 가지 방식으로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태겸이가 얘기한 대로 방식대로 해도 되는데 그게 제일 쉽게 보이긴 하죠. 얘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니까 A-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되니까 A-B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5가 되면 우리가 아까 서희가 물어봤던 치환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A-B를 A로 치환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자, 근데 인수분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A-B 구하는 거니까, 네, 값을 구하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도 넣어야 되겠죠? 네, 또 근해 공식 넣으면 또 얘가 1이고, 어차피 구하는 게 이게 A니까 A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B, 이게 A였는데 그게 양수 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해 공식 집어넣은 다음에 네, 양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또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5여서 짝수식에다 또 대입하시면 분모 또 쓸 필요 없고요.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에 요거 곱한 게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양수니까 1 플러스 루트 6이 답이에요. 어렵죠? 뭐 얘기했지만 요거까지 풀라고는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거는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활용에도 있다 그랬죠? 네. 자, 활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가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판별식,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양수면 근이 2개였어요. 중근이면 근이 1개였고요. 둘 다 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근을 갖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2개 같든 1개 같든 갖는 건 갖는 거니까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죠. 0보다 작다만 아니면 상관이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거 넘기고 대입하셔야죠. 그러면 7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a가 7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인 거야. 맞죠? 둘 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다 대입해 보니까 9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부등식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7에 28? 그래서 분배법칙 하니까 플러스 28k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2하면 뭐야 58. 그래서 28k가 더하면 몇이야? 65 마이너스 65.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8분의 6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충 봐도 2점 몇이죠? 네, 마이너스 2점 몇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점 몇보다
커야 돼요. 네, 마이너스 2점 몇보다 큰 게 보기에 뭐 있냐고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아, 적당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럼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번이 답이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사용하는 거다. 근데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저 밑줄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중근. 네,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얘는 안 할게요. 네, 그냥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2번은 자, A, B, C만 정하셔서 대입하시면 되니까 저거는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 두근을 알고 있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는 거를 잠깐 얘기했어요. 책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는 두근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분의 A의 마이너스가 얘 두근의 합을 해보면 되잖아. 1이죠? 네, 이미 두근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두분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가 두분의 곱이니까 B죠? 근데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6이에요. 공식을 외워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분의 합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 구하는 식은 A분의 C. 요거를 외워두시면 좀 편리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걸 모른다.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모른다 하시면 얘 가지고 식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가로에다 부호 반대로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그냥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럼 없죠? 방정식 끝난 거죠? 그럼 방정식 끝났고, 자, 2차 함수로 갔어요. 자, 2차 함수에서 저번 시간의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풀어야 될 게 아까 있지 않았나? 요거든가요? 자, 요걸 볼게요. 네. 자, 이 식을 보고 4번을 봤을 때 꼭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A고, 요 자리가 P고, 요 자리가 Q예요. 네. 자, 표준 형식을 생각하시면. 근데 꼭지점은 얘는 가로 안에 있는 제곱 밑에 있는 애는 부호 반대로 꺼내야 되고, 얘는 그대로여서 꼭지점이 5,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했죠? 자, 추계방정식 구하라 그랬는데 추계방정식이 얘야. 네. 그래서 5예요. 그래서 답은 7입니다.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아유, 목이 슬슬 아프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면 5번은 자, 이 A가 음수죠, 지금.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위로 볼록일 때에는 이 추결 기준으로 지금 여기 꼭지점이 얘를 보면 1,6이에요. 그리고 얘가 추계방정식이니까 X는 1인 상태고요. 근데 이의 기준으로 왼쪽이 X가 1보다 작은 쪽이고요. 오른쪽이 X가 1보다 큰 쪽인데, 자, 저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라고 외워야 됐고, 오른쪽이 증가감소라고 외워야 됐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증가감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얘가 답이에요. 위치 확인할 수 있냐 물어본 거잖아요. 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야. 네, 내용 자체를 모르시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지금.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뒤에 있는 20강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y는 ax 제곱이랑 y는 ax 제곱 플러스 p랑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랑 여기 플러스 p까지만 쓰고 그리고 하나는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랑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식이 이렇게 많아요. 자, 뭐 다 배우진 않았었고 우리는 요식만 봤을 때 얘기했던 거는 얘는 일반 형식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고 얘는 표준 형식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PQ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는 축의 방정식이고 요런 얘기 했어요. 기억날까요? 네, 그리고 A가 하는 게 중요했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A의 절대값을 한 숫자가 클수록 얇은 포물선이고 A의 절대값을 한 숫자가 작을수록 넓은 포물선이고 그리고 이 식으로 봤을 때 얘의 축의 방정식은 원래는 제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y는 a에 x-0의 제곱 플러스 0인 거야. 근데 0인데 안 쓴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꼭지점이 0,0이고 꼭지점이 0,0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0인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였고 거기에서 축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했을 때 그때는 증가 감소 증가 증가라고 이게 x가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큰 쪽으로 구분해서 아까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한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어서 네, 왼쪽이 증가 증가고 오른쪽이 증가 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P의 역할은 이 식에서는 y절편 역할 하는 거는 1차 함수랑 똑같다 그랬고 그리고 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를 자 y는 ax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뭐 더하기 1을 했다 그러면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대표점만 확인합니다. 그게 꼭지점이어서 그래서 꼭지점만 움직여서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아래로 한 칸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Q가 하는 역할이 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했죠. Y의 좌표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나타낸다.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을 나타내는 거고 Q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의미가 조금 다르다. 자, 최대값이 될 수 있고 최소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P가 하는 역할은 아까 축의 방정식도 얘기했지만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a에 x-3이면 이 상태에서 꺼내서 x가 3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다. 밑에다 그림을 그리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빨간색 선이 이쪽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저기가 방금 위에 했던 게 y는 뭐 a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다면 얘를 꺼내면 마이너스 3으로 되는 거여서 그때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형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다면 그러면 얘는 3,1이어서 꼭지점이, 그 얘기는 원점에서 3만큼 움직이고 위로 1만큼 움직인 요 포물선이 되는 거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고 싶으면 무조건 꼭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형식으로는 포물선을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표준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바꾸는 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네, 일반 형식에서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걸.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한 거고요. 다 설명을 해도 새롭죠? 네, 자, 설명을 다 들어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네, 영상 틀어놓고 계속 보세요. 네, 그 방법뿐이 없어. 외워야 되는 방법뿐이 없어요. 진짜 여기는 전부 다 외워야지 푸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형식이 나왔고 역할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꼭지점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포물선이 있는데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고,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뭐 할 얘기가 없죠. 꼭지점이 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꼭지점을 확인하는 얘기죠. 그래서 A, B, Q의 부호를 보라 그랬는데 A는 이미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라는 걸 알고 부등호로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Q가 여기 제4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P는 양수고 Q는 음수다. 이해되시죠? 네. 사분면에서 부호를 확인하시는데 꼭 부등호 모양으로 쓰셔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얘를 보면 Q는 여기죠? 이 자리가 Q예요. Y절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Q가 양수가 아닌 거는 버리시고. 자, 당연히 A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차함수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1번도 버리시고.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니까 4번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안 되는 거는 걸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A 먼저 확인해도 되고 Q 먼저 확인해도 되고 니네 마음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씩만 확인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평행이동, 이것도 지금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A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폭이 똑같은데 그냥 움직이기만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A 값이 변하진 않고, 지금 얘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표로 움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얘 꼭지점은 3,-2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X축 방향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5를 해준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꼭지점이 8,-3으로 바뀌었죠. 자, 이 꼭지점을 대입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표준 형식을 쓰고, 자, 그리고 APQ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A였잖아요. 그러니까 A 자리에는 마이너스 5, P가 얘니까 X-8, Q가 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답이 됩니다. 항상 꼭지점을 점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대입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중요한 부분은 그거야. 점을 기준으로 움직여줘. 대표점을 먼저 움직여주고 그걸 다시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순서를 생각하실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꼭지점에서 P를 대입할 때만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거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Q는 안 바뀐다. 네, 이런 것까지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자, 4번도 같이 풀 거예요. 자, 4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지점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움직여 주시고요. 그래서 꼭지점을 세로 쓰시고요.
자,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 됐는데 거기에서 꼭지점 좌표니까 1번 답이 요거죠. 추계방정식이 얘기했죠. 2번 답이 요거고, 추계방정식은 항상 x는 몇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식도 만들려고 할 수 있으니까 식도 만들었으면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관계식이 이동한 식이 되는 겁니다. 뭐 구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자, 이게 20강의 설명에 다예요. 자, 먼저 설명을 다 할 거니까요. 네. 설명 끝난 다음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문제는 또 많고 만점은 안 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 하는 거냐면 요 일반 형식을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는 단원이에요. 여기는 얘를 요걸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 뭐 이렇게 기호로 바꿔놨잖아요. 근해 공식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요 방식 외우는 거 아니야. 요 과정도 몰라도 괜찮아요. 네, 숫자로만 계산하는 방식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방식을 할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 같은 거 좀 할 때에는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추계방정식 구하는 식 정도? 네.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좀 도움은 되긴 하고, 안 외우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요 모양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근데 이 모양을 만들기 전에 보시면 가로하고 제곱이 생겼죠? 이 가로하고 제곱 우리 인수분해부터 2차 방정식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완전 제곱식이라 그랬고, 2차 방정식에서는 중분이라 그랬고, 거기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랑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다 보는 게 아니고 x제곱이랑 x만 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걸 보시고 거기에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묶어야 돼요. 밖으로. 이 두 개만 봐서. 그러니까 4로 무조건 묶어야 돼. 그럼 4로 이렇게 묶으면 남은 애를 여기다 쓰는 거죠. x제곱이고 얘는 2x가 남았겠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게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분 구하는 방식이었던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뭐야? 1이죠? 그럼 1을 더해요. 근데 마음대로 막 더할 수 없죠? 쓰자마자 바로 빼. 네. 1인 거 확인했으면 쓰자마자 바로 빼요. 왜냐면 내가 억지로 쓴 숫자니까. 네. 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4에다가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마이너스 1 남아있고요. 또 뒤에 마이너스 1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분배 법칙을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제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된 거죠. 자, 이게 표준 형식입니다. 그래서 표준 형식이 확인이 됐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고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 그리려면 꼭지점을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어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거 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꾸는 거 혹시 이해될까요?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죠?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분수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어요. 그럼 앞에는 무조건 x제곱이에요. 근데 뒤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묶은 얘를 역수해서 그냥 곱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묶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역수해서 얘한테 곱한 게 이 가로에 들어가를 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죠.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 전개해 보면 x 된다는 거 보이시죠? 얘랑 곱해봤을 때. 네. 근데 분수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묶은 애를 무조건 역수해서 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고, 아까 전이랑 똑같이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을 하겠죠? 1이죠 또? 그러면 1 쓰고 바로 빼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그래서 2분의 1에 중괄호고 얘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됐고, 뒤에 아직 마이너스 1 남아있고, 뒤에 플러스 2 남아있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 중괄호의 분배 법칙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 곱하면 그냥 2분의 1이죠? 거기에다 2랑 더하니까 2분의 5가 남게 되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위에다 쓸게요. 그냥 1,2분의 5. 자, 이게 꼭지점이고 축의 방정식이 그래서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계산 순서가. 네. 이게 여기 단원에서 이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계산하려면 무조건 이 방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방식으로 계산하신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나왔어요. 할 얘기 없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래프 그리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바꾼 이유는 꼭지점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꼭지점 확인하시고 다른 점은 아무거나 대입하시고 다른 점 구해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대입해서 그리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꼭지점을 내가 1,1하고 구했어. 자, 꼭지점을. 그러면 그 다음에 식에다가 대입할 숫자는 얘 축의 방정식에는 바로 옆에 있는 숫자 0이나 2 이런 거 대입하셔야 돼요. 알겠죠? 축을 기준으로 옆에 있는 정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대입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 이따가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나올 테니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은, 자, 요 식의 그래프가 뭐겠냐.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지금 표준형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좀 역할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역할을 거의 대부분 다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A 문자의 역할을. 근데 얘랑 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 다 얘기했는데 네, B랑 C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반 형식에서. 그래서 이 B랑 C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C는 고민할 필요 없고요. 얘는 Y절편이에요. C는. 네, 얘는 Y절편이니까 그 역할만 해요. 다른 역할 없어요. 자, 그래서 C의 역할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B가 좀 중요한데, B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해 보면, A랑 연관이 돼 있어. A랑 B의 부호가 똑같아. 뭐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같으면 얘 그림은 무조건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그림이 많아. 아니, 왼쪽에 그림이 많아. 이 축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좀 적고 여기가 좀 많죠. 그림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의 그림이 비중이 더 많아.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A랑 B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은 오른쪽의 그림이 더 많아. 그리고 B가 예를 들어 0이야. 그러면은 B가 0이면 요식인 거야. 얘가 X 개수 없죠, 지금 요식에. 그 얘기는 B가 0이면 정 가운데야. 자, B가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그림이 많고,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그림이 많고, B가 0이면 정 가운데고, 축에.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시면 여기에서 구분하기가 좀 많이 쉬워집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Y절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Y절편이 1이 아닌 건 다 탈락이죠. 우선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 얘는 1이구나. 자, 그리고 이렇게 3개만 지금 남았죠. 1, 3, 5. 그리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계산 안 해봐도 꼭지점을 안 계산해봐도 A랑 B의 부호가 지금 어때요? 다르죠? 그럼 어느 쪽에 그림이 더 많다 그랬지? 오른쪽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답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3 정도면 폭이 좁은 거야. 얘 탈락이야. 5번이 답이야. 계산 안 해봐도. 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근데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3으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고 얘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이게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야. 아까 순서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3에다가 얘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빠르게. 꼭지점이 그래서 1, 마이너스 2야. 1, 마이너스인 게 5번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식을. 아시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바꾸는 거는 이따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BC 역할까지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자,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3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 함수에서도 이게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는 게 X절편 구하라는 얘기야. 절편 기억하시죠? 얘가 Y절편 구하라는 얘기야. 만난다는 얘기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Y절편은 무조건 얘야. 구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1번의 Y절편은 마이너스 4고 2번의 Y절편은 마이너스 6인 거야. 이건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X절편만 구하면 되겠죠?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0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지? 인수분해 하는 얘기야. 그래서 0 대입한 다음에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절편은 4랑 지금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X절편은 이렇게 두 개고 Y절편은 마이너스 4. 이게 1번 답이에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다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전부 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돼서 X절편이 6이랑 3이에요. Y절편은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니까 절편 구하는 방식은 1차 함수랑 똑같죠. 네. Y에 0 대입하면 X절편 구하는 거고 X에 0 대입하면 Y절편 구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2학년 거 내용이랑 과정 내용이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1강도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몇 강까지 있냐 여기 근데 23강까지 있어요. 2강이 남았어요. 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평행이동. 얘는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중복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뭐 X축 방향으로 몇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몇 이동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꼭지점으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지점 쓰시고 얘 더해주시면 돼요. 네, 아까 전에 이렇게 풀었어요. 네, 똑같은 얘기여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예제 1번을 바로 보면 자, 평행이동 하였더니 뭐 얘랑 일치가 됐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해 보시면 둘 다 대표하는 점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표준 형식으로 둘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제 뭘 계산하라 그러면 다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 이제. 1차 일반 형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다 표준 형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이 단원의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바꿔주셔야죠. 자, 그래서 x-2의 제곱에 플러스 6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 꼭지점이 2,6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얘 나누기하고 또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16.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x-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랑 얘랑 곱하면 16 플러스 16이어서 더하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얘 꼭지점이 4,9가 됐어요. 자, 얘에서 얘로 움직였단 얘기예요. 2에서 4로 갔으니까 x는 m은 플러스 2고요. 6에서 9로 갔으니까 얘는 플러스 3입니다. 네.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m이랑 n은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예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뭘 구하든 뭘 이동을 시키든 다 꼭지점으로 해야 돼. 네.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구하려면 또 뭐 해야 돼? 표준 형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표준 형식 바꾸는 게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래프의 성질, 뭐 이거 얘기했는데 뭐 얘도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자, 얘도 보면 이 그래프가 x까지 증가할 때 y까지 감소하는 x값의 범위. 증가 감소 얘기하는 것도 기준이 되는 게 추계 방정식이에요. 근데 추계 방정식이 뭐였어요? 표준 형식에서 p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p를 확인하려면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도 그냥 계속 바꾸는 거야. 겁나게 귀찮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계속 바꿔야 되니까 이게 빨리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2가 돼서 꼭지점이 2,2가 되니까 추계방정식이 2고, 이것 때문에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그럼 추계방정식이 2니까 얘가 예를 들어 x가 2야. 그리고 지금 보면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할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 기준으로, 자, 보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야 돼. 그럼 음수일 때 증가 감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앞에 것까지 다 외우셔서. 네, 증가 감소는 오른쪽이야. 오른쪽은 x가 2보다 크다야, 범위가. 이게 답이야. 어렵죠. 이 문제 풀려면 다 알아야 돼. 네, 지금 이 문제 풀려면 내용을 하나라도 모르면 풀 수가 없어. 네, 전부 다 알아야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아까 한 거예요. A, B, C 역할. 네, 아까 B의 역할 했던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 C는 어차피 Y절편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X에 0 대입하면 Y절편이라는 거 아니까. B가 하는 역할만, A랑 부호가 같으면 왼쪽 그림이 많고,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 그림이 많고, B가 0이면 정 가운데 Y축에 그림이 그려진다.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얘는 할 얘기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은 제가 설명할 거예요. A, B 이 역할 때문에 요게 있는 거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구하시면 돼요. 자, A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예요? 양수죠? 네. B, C, Y절편이 어디냐? 여기죠? 0보다 위에 있죠? C도 양수죠? 네. 자, 그림이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많아요? 오른쪽에 많죠? 그러면 부호가 B는 A랑 반대.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외워놔야지. 이건 뭐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 보고 외우는 걸 확인하는 거야. 계산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더 어려워지는 4번. 똑같은 방식인데 얘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리을이랑 미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확인은 할 수 있다. 자, 먼저 아까 전처럼 확인하시면 돼요. A가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예요. 자, C는 여기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C는 양수예요. 그림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더 많죠?
네, A랑 부호가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도 맞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확인하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뭘 기준이 되는 거냐? 이 식을 보고 하는 거야. 자, 이 식을 보고 자, 얘를 보세요. ABC가 여기 있죠. 보이시죠? 자, 근데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를 확인하는 거야. X에 뭐 들어가면 요 식이 될까요? 뭐 들어가면 돼요? X에? 생각해야 돼. 0 들어가면 AB가 없어질 텐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고 마이너스 B고 플러스 C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옆에 그림으로 봐. 마이너스 1이죠. 얘 Y좌표가 뭐냐고 확인하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0인데 위에 있잖아요? 양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리을 틀렸어. 좀 어렵죠?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이번엔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뭐 들어가야지 이 모양이 돼요? 1이잖아요. 그럼 X는 1이에요. 그럼 또 옆에 그림으로 봐요. X가 1이 여기잖아요. 그거의 Y좌표가 어디예요? 밑에 있죠. 음수겠죠. 맞는 거예요. 얘 좀 어렵죠? 그래서 풀어드린 건데, 자, 거의 2차 함수가 시험 범위면 이 4번은 100% 나와요. 네. 이거 확인하는 거는 어떤 시험이든 이 4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뭐 이런 활용 문제는 안 할게요. 네, 엑스포 칠게요. 자,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23까지만 하면 이제 설명이 끝이 나요. 자, 앞에 거랑 얘는 달라요. 네, 뭐냐면 앞에 거는 그 식을 그냥 변형을 하고 바꾸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한 거면 얘는 니네들한테 좌표 줄 테니까 점 줄 테니까 식을 만들라고 하는 거야. 니네한테 점을 줄 테니까. 근데 점을 주는 방법이 총 4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점을 줄 거냐면 첫 번째는 꼭지점이랑 그냥 점 하나만 줘도 우리는 식 만들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계방정식 하나랑 점을 2개 줘도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점만 3개 줘도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x절편 2개랑 점 하나를 알고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요 4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4가지 방식 중에서 자,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꼭지점이랑 점을 알고 있을 때는 어떤 식을 사용할 거냐면 표준 형식을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식을 만드는 거. 네, 점이랑 꼭지점만. 얘 꼭지점은 PQ겠죠. 점은 XY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Q, XY에 대입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네, 그렇게만 하면 돼.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푸는 방식은. 우선 요식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추계방정식이랑 점두개 알고 있는 것도 요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추계방정식이 표준형뿐이 없잖아요. 일반형의 추계방정식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얘 때문에 얘도 표준형식에다 대입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점만 3개 있을 때에는 일반 형식에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야 될 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보통 점 하나는 무조건 Y절편 가르쳐 줍니다. 네.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y절편 가르쳐줘요. 네, 그러니까 얘 값을 알고 시작하는 거야. C가 y절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알고 시작한다는 걸 먼저 얘기해 놓는 거고, 마지막 4번이 이제 절편 형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차 방정식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따로 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풀 거예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4가지만 아시면 이제 내용이 끝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얘 보니까 꼭지점 하나랑 점 하나 가르쳐줬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번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표준 형식 쓰라 그랬죠. 그래서 표준 형식을 써. 그리고 이제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P고 얘가 Q야. 꼭지점이니까. 얘가 X고 얘가 Y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어.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2고 A고 X가 1이고 P가 2고 Q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A가 2예요 지금. 그럼 A 구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A랑 여기 있는 PQ만 요 식에 대입하면 식이야. A, PQ만 대입하시면 돼요. 요 식에다가. 그러면 Y는 2에다가 X-2의 제곱이 식인 거야. 끝난 거예요. 근데 요렇게 답을 얘기하래. 그러니까 전개만 하시면 돼요. 끝났는데. 그래서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어서 답이 1번 답은 얘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순서를 외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아, 꼭지점이랑 점이면 표준 형식 써야 된다. 그리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PQ, XY 정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A, PQ만 대입하면 그게 식이다. 네, 알고 있는 걸 구했으면 대입하는 거니까. 자, 밑에 2번은 안 할게요. 한 가지 방식만 얘기할게요. 그냥. 필수 예제 2번도 보시면 이제 추계 방정식 하나랑 점 2개를 알려줬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번 방식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연립 방정식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얘가 P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표준 형식도 쓰시고, P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써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해서 XY에다가 한 번씩 대입하셔야 돼요. 1번 먼저 대입하면 4는 여기다 0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Q라고 식 하나 나오죠. 2번을 대입하면 7은 마이너스에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Q가 될 거야. 마이너스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여기까지. 그리고 연립방식 하면 돼요. 연립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Q가 바로 없어지죠? 빼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이고 위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에 이어서 A가 1이야. 그럼 A가 1이니까 Q가 3이야.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아까 위의 문제처럼 A도 알고 Q도 알고 P도 알죠?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식이야. A, PQ만 알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Y는 A가 1이었으니까 쓸 필요 없고 X-1의 제곱 Q가 3이었죠? 자, 요게 식인 거고. 근데 또 일반 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전개하래요. 전개하시면 요게 답이 됩니다. 1번 답. 방식만 아시면 돼요. 네, 푸는 방식.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하는 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대입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는 이해되시나요? 멍하니 있지 말고 계산해야 되니까 이따가.
이제 그 다음도 이제 예제 3번도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얘는 보니까 뭐야? 점 3개죠? 점 3개면 일반 형식 쓰라 그랬죠? 여기 뭐 써있으니까 이거 써놓을게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y절표 무조건 가르쳐준다 그랬죠? C가 1인 거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어. 네, 얘는 C가 1인 거 확인하고 끝나네요. 그러면 방금 2번처럼 얘 1번이라고 하고 얘 2번이라고 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방식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 A, B, C가 다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더 쉬워요. 그래서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식 하나 이게 1번식이고 그 다음에 2번식은 4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2번식이어서 위아래 그냥 더하면 B가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럼 2A 플러스 2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A가 2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C는 이미 얘가 C였죠? C가 1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완성이 된 거죠.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번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네, 똑같아요 방금. 근데 사용하는 식이 달랐던 것 뿐인 거야. 위에 거는 표준 형식이었고 밑에 거는 일반 형식이었고 그 식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식. 자, 이게 x절편이죠. y가 0인 게 x절편이니까. 그러니까 x절편 두 개 가르쳐줬죠.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냥. 그리고 그냥 얘는 xy야. 자, 이제 식만 쓰면 돼. y는 a에 x-알파, x-베타야. 그냥 대입하면 끝이에요. 순서대로 대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8이고 a고 x 2고 얘 마이너스 2를 대입하셨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얘 부호 반대로 쓴다고 생각하고 얘 부호 반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자, 그래서 8은 얘 4고 얘 1이니까 4a죠? a가 2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a랑 알파랑 베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만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전개하는 답이야. 자, 그래서 식을 쓰면 y는 2에다가 지금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여기만 x로 바뀐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y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y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네 가지를 다 알고 점 가리켜주는 거에 맞춰서 식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차함수 설명 끝입니다. 네. 겁나게 오래 설명했죠? 이거만 하고 있었어요. 녹화한 게 없어졌어. 녹화 프로그램이 안 켜져 있네? 괜찮아요. 내일 녹화하면 되죠. 네, 자, 네. 어차피 내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안 켜져 있는 거야? 마지막 거.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녹화가 안 됐네요. 녹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설명하느라 까먹었네. 자, 설명 끝났고요. 자, 이제 안 돼 있는 거부터 풀어주시면 되고요. 활용 문제는 안 푸셔도 되고요. 만점 도전 문제 안 푸셔도 되고요. 풀다가 막히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요. 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왜 내가 녹화를 안 해놨을까? 왜 안 했지? 아, 아니구나. 하고 있었구나. 있네.